안녕하세요. 코칭룸의 코치 서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심리학의 진짜 이야기 찐심, 코칭룸의 찐심에서 오늘은 심리학 전공 그 이후 그 진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죠. 심리학과 가면 어디로 취업을 하나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하면서 돈을 벌어요? 돈은 잘 버나요? 네, 사실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전공을 살리고 전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랑 관련된 거잖아요. 네, 심리학 진로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자,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심리학과를 왜 가는지 미리 고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심리학과 4년 과정, 즉 학부 과정 때는 약간 종합 세트처럼 심리학의 다양한 세부 과목들을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임상심리 전문가,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으면 사실은 석사까지 가야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은 조금 그 세부 과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이후에 진로가 달라지고 그 출발점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심리학과를 우선은 왜 가고 싶은지, 심리학과에 가서 무슨 직업을 할 수 있는지 사실 그만큼 먼저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심리학 4년에 학부만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는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학 학사를 마치고 석사, 박사를 마친 그 이후의 취업 방향. 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석박사. 네. 4년 동안 학부 과정을 마치고 이후에 대학원에 가서 지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크게 이제 연구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교수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정말 내가 선택한 이제 석사 때, 학부 때는 그냥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지만 석사 때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사회심리학과, 사회심리학 대학원에 이제 내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세부 전공의 과목의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임상심리학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선 공통적으로는 이제 석박사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건 그 학과의 세부 전공 랩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서 교수님과 함께 그 연구 과제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고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쌓고 어떤 박사 과정을 준비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는 길이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 생활이 좀 잘 맞으면 이제 국가기관 등의 연구원 등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더 가르치고 학교에 남고 싶다 하면 이제 교수가 돼서 교수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겠죠. 다만 그만큼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세부심리학과의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싶다 하면 반드시 그 세부학과의 석사와 박사, 최소 석사 과정까지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일 텐데, 4년의 심리학과 학부 과정을 마치고서는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요, 많이들 이제 취업을 하는 거는 기업의 인사팀입니다. 인사팀은 휴먼 리소스라고 해서 이제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운영하는 거를 이제 담당을 하는 그 부서잖아요. 그래서 기업 문화를 만들거나 조직 문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훌륭한 인재를 채용한다던가 아니면 또 내보낸다던가 그 인사 쪽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하는 것들을 인사팀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 사람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심리학과 출신들이 많이 진입을 해 있고요.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런 쪽에 내가 지금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심리학과에서 조직심리학을 조금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경영학도 함께 전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경영학 전공자들도 심리학을 복수 전공을 많이 하거든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조직의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취업할 때는 이 인사팀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와 비슷하게 좀 취업 쪽에서도 많이 이제 진출을 하는 분야가 마케팅 분야입니다. 소비자, 광고 심리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도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리, 움직임, 또 변화, 트렌드, 이런 것들에 좀 이제 민감하게 반영이 되는 이제 업이다 보니까 심리학과 출신들이 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소비자 심리, 광고 심리, 뭐 학교마다 이런 세부 과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잘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여론조사 기간입니다. 왜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가끔 뭐 한국 갤럽 등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어떤 사람을 뽑을 겁니까? 뭐 이런 전화 받으실 때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단순히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거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찾는 게 이제 심리학 전공자들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뭐 최소 뭐 석사 과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심리 통계, 계량 심리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심화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더 취업할 수 있게 좀 쉬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뭐 다양한 이제 공무원이라던가 어떤 과를 전공해도 사실은 그냥 많이 이제 뭐 공무원 준비라던가 뭐 법이나 뭐 의대나 이런 의전 이런 것들은 준비하는 경우도 사실 많죠.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제 후배들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있고요. 기업 내에서는 인사팀이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취업하는 거 말고 개별 좀 전문성을 쌓고 싶으면 어떤 일을 하고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개인의 어떤 다양한 능력, 상황,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 유튜브에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유튜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심리, 뭐 멘탈 관련된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강연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정말 그 선후배도 많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개인 사업자가 돼서 개인 활동하는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심리학도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문 코치거든요. 네, 코치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이제 기업의 어떤 리더십, 아까 인사팀과 같이 리더십 교육하고 연계된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들을 쉽게 말해서 1대1로 또는 그룹으로 또 이제 리더십의 개발, 동기부여 등을 위해서 뭐 상담하고 그것을 이제 코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요. 그래서 이런 코치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되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과 관련된 거고 사람의 어떤 심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되고 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코치라는 직업의 심리학은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전문성을 갖는다면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심리학과의 전망, 심리학과를 나오면은 어떨까요? 라고 해서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들에서는 심리학과 절대 가지 마라. 심리학과 뭐 진로, 뭐 돈 못 번다, 뭐 많지만 사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심리학에 되게 장점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나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전공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뭐 경영학이나 아니면 뭐 재활심리, 뭐 무슨 뭐 의학심리, 운동심리 해서 그 심리를 되게 적용을 해서 뇌심리 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을 하지만 내가 앞으로 뭘 할지를 잘 모르겠으면 학교를 이제 전공을 학부 때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한 가지를 더 하셔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나만의 조금 나는 심리학을 전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 어떤 사람들의 어떤 변화, 움직임 이런 거를 되게 잘 아는 어떤 전공자로서 또 다른 어떤 전공을 하나 더 갖고 있다면 더 막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심리학은 그 연결고리가 매우 탄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과 나오면 돈을 못 번다 이러한 이야기보다는 심리학과가 가진 장점들을 조금 잘 살려서 여러분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진로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언컨택트 시대에 심리학의 어떤 역할, 위상이 분명히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지금 기업의 움직임이나 또 여러 가지 교육의 방향 이런 것들을 볼 때요. 네, 그 영상은 다음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게요. 언컨택트 시대의 심리학의 방향. 심리학의 어떤 생존. 네, 그래서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심리학의 진로,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전공하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은 제 채널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여러분들의 심리학적인 지식을,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 시작, 코칭님의 구독과 좋아요를 코치 서진과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찐심 코치 서진이었습니다.